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여기에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찌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이 혈당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혈당이 안 올라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살이 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 요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네이버 뉴스만 켜보십시오. 온갖 자극적인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떤 연쇄살인마가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성폭행범이 있고, 누가 이랬네 저랬네. 그렇죠? 또 일어났는데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또 출근해서 직장 상사의 갈굼, 또 요즘은 후배들 눈치 보는 직장인도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손님들의 갑질 또는 부부싸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문제 혹은 자녀들의 문제 등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을 각성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한 말 중에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 있었나요? 없죠. 그렇기에 우리 몸은 각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에 힘주고, 이 꽉 깨물고 참아내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큰 반응 중 하나인 코르티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반응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고마운 생체 반응입니다. 또 밤길을 걷는데 어떤 괴한이 덮친다. 그럴 때 바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지금 위급 상황이니 빨리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라고 해주는 게 바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문제인 것이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하는 일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함께 공급된 혈당이 태워지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게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좀 전에 말씀드린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트레스, 점심에 스트레스, 저녁에 스트레스, 자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혈당이 계속 나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곧 살이 찌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매운 음식이 땡긴다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저는 햄버거를 찾거든요. 그럼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오르게 되면 문제점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오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피가 걸쭉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피가 걸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혈압을 높입니다. 또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혈관벽에 받는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혈관벽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것은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몸이 아프고 병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울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지금부터 해결 방안을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호흡이 얕아지고 급해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되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 호흡을 깊게 또 천천히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명상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 아니겠습니까? 이 호흡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아마도 호흡으로만 10편 정도 영상을 찍을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기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호흡법은 5초에서 6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5초에서 6초 사이에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입니다. 이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 많은 것을 자연 음식으로 대체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이 혈당을 빠르게 써주는 것이 중요한데 괴한이 덮친다거나 하면 어떻게든 그 혈당을 전력 질주하는 데 사용이라도 할 텐데 요즘에는 앉아서 혈당 폭탄을 맞아야 하니 혈당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방법이 없겠죠. 혈당을 빠르게 써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또 운동을 하면 심장도 단련이 되고 여러모로 안 하면 손해인 것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좋으니 단 1분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자연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시고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해야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불면증을 겪는 데에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심리적인 걱정과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중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햇볕을 아침 시간에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공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으로 약 16시간 뒤에 변하게 되어 있으니 아침 햇살 맞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트 쓰기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트 쓰기입니다. 저는 노트를 세 가지 정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케줄,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일기, 마지막으로는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온갖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적는 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기 전에 쓰는 일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루를 쭉 적어 나가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 그때 들었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또 반성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면서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다음날 할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루를 마무리했고 또 내일 할 일을 적어놨으니까요. 이는 곧 수면의 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 해결 방법으로 크게 5가지 정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